여러분, 원엔 환율이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19.39원이나 빠졌습니다. 진짜 많이 빠졌죠. 야, 이것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워낙 세게 빠지니까요. 이게 급전직하입니다. 급전직하. 예, 이게 시간별로 쭉 내세운 건데요. 예, 어제 오후 2시까지만 하더라도 1003.86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쭉 빠지더니요. 최악은요. 980.61까지 빠졌다가 약간 반등해서 981.84를 기록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빠지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난리도 아니었죠. 이것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왜 이렇게 빠졌는지는. 예, 지금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었잖아요. 구로다 총재에서 우에다 총재로 바뀌었습니다. 우에다 가조 총재가 취임을 하면서 말입니다. 처음으로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단행을 했습니다. 예,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이제 총재로 취임하고 나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쉽게 말하면 기존의 구로다 총재의 통화정책을 이어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리를 안 올리겠다는 거예요. 예, 금리를 안 올리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단기금리는 마이너스 0.1%를 유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장기금리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까지 살짝 올려놨었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유지한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장단기 금리 조작 YCC 정책이라는 것도 그대로 개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에서 국채를 다 매입해버리는 거예요. 무한정 매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채가 금리가 이게 금리가 올라갈 기회가 없겠죠. 계속 조정을 하니까. 이런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하니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요. 그래? 뭔가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네? 하면서 환율이 완전히 폭락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본은행이 금융 완화 유지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어제 오후 12시 59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그냥 이게 엔달러 환율이 폭락했습니다. 폭락. 그야말로 135.67까지 떨어졌으니까 엔달러 환율이 올라간 거죠. 단요 환율은 올라가는 거죠. 환율이 엄청나게 폭등한 거죠. 엔화의 가치가 폭락한 거죠. 엔화의 가치가 폭락을 하니까 당연히 말입니다. 이게 원엔 환율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엔화 달러에 대비해서 원화가 어떻습니까? 가치가 더 떨어지죠.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달러에 대비해서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 그대로 일어났다고 쳐요. 일본에서 달러의 가치가 더 강해지면서 엔화의 가치가 더 떨어졌다. 환율은 올라갔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 거고요. 엔화와 원화의 어떤 사이에서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원화가 작용을 한 거라고 보입니다. 원화가. 무슨 작용을 했느냐.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엔화는 기축통화입니다.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그런 상태를 감안을 해보면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기축통화라고 하더라도 이게 워낙 엔화의 달러의 가치에 비해서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똑같이
달러의 가치에 비해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마 그 두 개가 작동이 돼서 결국은 예, 지금 원엔 환율도 폭락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소비자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소비자 물가를 계속 올라가는 건 현재까지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원유가 올라가고 가스가 올라가고 석탄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일시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거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말입니다. 금리 정책에 대한 변화,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는 올 겁니다. 예, 특히 우에다 총재는 금리 정책에 대한 아베노믹스를 지금은 계속해서 개성을 하지만 본인의 색깔을 언젠가는 나타낼 거예요. 그 언젠가는 나타낼 때는 다시 말입니다. 더 많은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야 될 겁니다. 지금은 더 적은 원화를 주고 죄송합니다.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적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는 거잖아요. 그 말은 엔화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원화에 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돈은 끊기축통화니까 강해지는 거고 원달러 환율 자체도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환율이라는 게 뭐 절상됐다 절하됐다 이 말이 또 복잡하고요. 또 통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환율이 올라갔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통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이 말 자체가 헷갈리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요. 예,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살 것이냐 더 적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살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살 때는 그만큼 엔화의 강세가 세다는 거고요. 더 적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살 때는 그만큼 엔화의 강세가 약하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은 결국 엔화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 것 금리 정책이 변화가 되면 아마 달라질 겁니다. 금리 정책이 변화가 되면 시중에 있는 엔화를 쭉 빨아들인다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엔화의 통화량은 줄어들 거고요. 그만큼 엔화의 강세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야 되는 그것만 우리는 기억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마음이 찝찝하긴 하네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엔화의 가치가 또 지금 더 적은 원화를 주고 더 적은 원화로 엔화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엔화의 가치가 더 떨어졌다. 그냥 통화 정책을 그대로 개선한다고 하니까 더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